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몰랐던 공기업 면접의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은 공기업의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오해를 하시거나 또 잘못 이해를 하셔서 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가셔야 될 공기업 면접의 진실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분 자기소개 정말 중요합니다. 1분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당락을 한 60~70% 정도를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인상인 1분 자기소개를 굉장히 신경 써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늘 면접관님들께 저의 강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나열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관들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와서 나 정말 잘났다, 나 정말 뛰어나다 이런 자랑을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면접관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자랑식, 나열식 1분 자기소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1분 자기소개 방향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생각, 내가 앞으로 입사해서 이렇게 일을 할 거야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랑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생각, 또 여러분들의 자세, 각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접관들의 믿음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면접에 정답은 없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은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런 면접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을 쓰고 그걸 이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곤 합니다. 그러다가 면접에서 계속 광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면접장까지 불렀던 이유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장까지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면접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뻔한 답변들을 하게 되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드리러 가는 것, 그게 바로 면접인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근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지방근무 가능하겠냐 이런 면접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전에도, 요즘도 그렇지만 저 때도 제가 인사담당 차장으로 근무할 때도 한 여학생에게 그런 면접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지방근무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실은 직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지방에서도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실은 굉장히 안 좋으셔서 만약 지방 발령을 받게 된다면 어머니하고 좀 상의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정답 아니죠? 결국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 오히려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집에서 가까운데 근무지에 배치를 해줬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러 가는 거, 그게 바로 면접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등생을 선발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실제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이 지원자를 꼭 뽑아야 돼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자는 안 되겠어. 이 지원자는 좀 믿음이 안 가. 이 지원자는 사고 칠 것 같아. 저 친구 뭐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뽑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쉽게 찾아냅니다. 면접관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우등생을 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면접에서 걸러내는 거, 먼저 떨어뜨리는 걸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하는 자세에 바람직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등생을 뽑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날 뽑아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면접위원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면접관님들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면접관들이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내내 망쳤다가도 답변 하나에 면접관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하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결국 면접관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관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비이성적인 존재, 또 감성적인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절대 면접관님한테 반기를 드는, 면접관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면접에서 떨어지는 비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한테 뭐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접관이 굉장히 자존심 강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면접관님의 생각에 일단 따라주시고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설득하고 보여드리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면접에 합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합격할까요? 면접 답변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에 합격한 사람은요, 답변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답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말은 다 했다,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하곤 합니다. 가끔 보면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면접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면 쌤 면접 너무 잘 봤어요.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면접 어떻게 봤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후련해요. 개운해요. 이런 피드백을 해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할 때 어떤 말을 잘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오면 그게 바로 합격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면접관님께 욕만 하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면접관님께 욕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믿음을 갖고 뽑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면접에 탈락한 사람,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걸까? 답변 못한 사람이 떨어지는 걸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떨어진 요인들, 원인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을 감추고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떨어지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뻔한 정답들만 막 계속 이야기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자랑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을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자, 나하고 뽑으면 30년 넘게 우리 회사에서 근무해야 될 신입 직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파악 불가인 거예요. 파악이 불가하다 보니 여러분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어떤 거냐면 갈등 해결 방법, 노하우, 뭐 이런 거, 경험 이런 거 물어보면 대부분 뭐 대화, 소통, 경청, 공감 이런 표현들을 써서 말을 하면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선배한테 꾸중 듣고 혼나고 속이 좀 상했지만 다음날 뭐 선배님하고 삼겹살 먹으면서 풀었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실히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숨기고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또 우리가 몰랐던 공기업의 면접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하나씩 다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좀 찾아보신다면 그 원인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시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